코로나에 걸렸던 50세 이상 성인이시라면 이것 발병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모임 규정이 완화가 되면서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야,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으면 솔직히 인간관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우픈 장난을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려본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최근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에 걸렸던 5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대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15%가 더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중증 증상으로 입원한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대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21%나 더 높다고 하는데요. 원래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의 성인이 걸리기 쉬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었다면 대상포진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어요. 증상이 보일 경우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대상포진이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대상포진에 걸릴 경우 우리 몸의 한쪽에 수포, 즉 물집이 신경대를 따라서 줄무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집과 더불어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통증은 약간만 스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정말 심한 경우에는 선풍기 바람을 쐴 수 없을 정도로 바람만 불어도 극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빨간 물집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있는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인데요. 이런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로 수두입니다.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렸을 때 수두를 일으킨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특정 신경 속에 무증상으로 남아있다가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신경에 가까운 피부에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높은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세 이상인 분들이고요. 그리고 18세 이전에 바이러스 감염 병력이 있는 분들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각종 수술 후 면역이 저하된 분들에게 대상포진 걸릴 위험이 높고요. 또 에이즈나 암 같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분도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면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 아마 주위에서도 많이 듣고 보셨을 텐데요. 모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상포진에 걸릴 경우 물집이 주로 옆구리나 얼굴, 엉덩이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사실 신경이 있는 부위라면 얼굴, 목, 팔, 다리 등 몸 전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포진의 증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대상포진 발병 초기에는 물집이 없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불어 두통이나 오한과 같이 감기 기운을 느끼기도 해서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 보통 피부에 어떤 불쾌감이 느껴지면서 몸의 한쪽 편이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통증이 발생하거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면 대상포진 초기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기 증상 이후 3, 4일 정도 뒤에 피부에 띠 모양의 줄을 이룬 붉은 발진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진은 점점 물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물집에서 날카로운 따끔따끔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집을 중심으로 신경을 따라 통증이 퍼지는 신경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포진의 물집과 통증은 몇 주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물집은 고름이 차고 색깔이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하고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대개 1개월 정도면 피부 병변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은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데요. 대상포진 합병증은 발생 부위에 따라 안면신경마비,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시력 저하, 신경인성 방광, 뇌수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데요. 대상포진의 발진과 물집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경절이 파괴되어 통증이 몇 주 혹은 몇 년간 지속되는 증상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알려드린 증상이 보일 경우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대상포진의 경우는 예방접종 1회로 질병의 50% 이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통증의 6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방접종 외에 일상생활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을 낮추려면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이나 절주는 물론이고요. 균형 잡힌 식사
식습관으로 평소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 충분한 잠을 자되 수면의 질을 높여서 좋은 잠을 자는 것이 필수고요. 또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몸에 무리가 되는 강도 높은 운동은 체력 저하와 함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면역력 약화의 주범이니 바로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대상포진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면역력이 낮을 경우에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우니까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음식들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버섯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켜 혈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건강 증인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버섯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하루 15g에서 30g 정도 조금씩 요리해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 억제와 예방에 탁월하며 비타민 B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마늘은 생으로 하루에 2쪽 정도 드시거나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요리에 넣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좋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혈관을 강화하고 암, 노화를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실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리고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리고기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아 기력 회복과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 올레산과 혈액순환을 돕는 리놀렌산도 풍부해 건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드실 때는 백숙, 구이 모두 좋은데요. 이때 꼭 부추와 같은 야채를 같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고등어나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은 건강에 중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기름은 면역 체계 반응에 중요한 백혈구의 일종인 B림프구를 활성화하여서 면역 기능을 높여준답니다. 그 외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과일이나 채소 섭취량을 늘려주세요. 반면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몸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 등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라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은데요. 코로나에 걸린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의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을 통해 대상포진 걸리지 않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더 유익한 정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정보톡이었습니다.